만약 누군가 내 계좌번호를 알면 내가 어디서 얼마를 쓰고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름 끼치고 싫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은 완전 투명하니까요. 여기 그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히 수학으로 지워버리겠다고 등장했던 전설적인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영지식 증명의 원조 제트캐시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제도화와 글로벌 규제 강화는 익명성을 무기로 한 다크코인들의 수요를 부추기는데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다크코인의 성장, 그 중심에는 채굴이라는 거대한 축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생태계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트캐시는 2016년 10월 컴퓨터 과학자이자 암호학 전문가인 주코 웰콕스를 필두로 한 인류 암호학자 팀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모든 트랜잭션, 송금인, 수취인, 송금액 수가 블록체인상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현금이라면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호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존스 홉킨스 대학교 등의 연구진이 개발한 제로 코인 프로토콜을 발전시켜 제트캐시를 출시했습니다. 제트캐시를 전 세계에 강행시킨 핵심 무기는 영지식 증명입니다. 거래의 구체적인 정보인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금액 등을 일절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해당 거래가 수학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네트워크에 증명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주소 형태에 따라 투명한 거래와 숨겨진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제트캐시의 역대 행보를 보겠습니다. 제트캐시는 규제 압박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으나 최근 몇 년간 규제 해소와 기술적인 대전환을 통해 시장의 중심부로 급격히 귀환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3년도 사이에는 규제 강화와 상장 폐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미 상장 폐지를 겪었고 미국 국세청의 프라이버시 코인 추적 기술 현상금 공모와 자금 세탁 방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유동성 가뭄을 겪으며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2024년 11월에 3차 반감기 및 NU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세 번째 반감기를 맞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6는 지속적인 가능성 펀드가 도입되었고 오랜 논란이 되었던 개발자 중심의 의무적 개발 기금 구조가 종료 및 개편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의 제트캐시 신탁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현물 ETF로 전환 신청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 자산 최초로 ETF 시도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SEC 조사가 공식 종결되었습니다. SEC가 약 2년간 진행해온 제트캐시 재단에 대한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공식 종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등록 증권 및 규제 리스크라는 가장 큰 단점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하이브리드 합의 알고리즘 크로스링크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립자 주코 웰콕스가 이끄는 실디스 랩스 주도로 기존의 순수 작업증명에서 작업증명 플러스 지분증명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크로스링크 프로토콜의 전환 가속화가 선언되었습니다. 제트캐시 홀더들은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을 받고 완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전력 소모를 대폭 줄이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트캐시 채굴 하드웨어의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제트캐시의 핵심 알고리즘인 에퀘해시는 본래 비트코인 SHA-256과 달리 독점 채굴 기술을 막기 위한 메모리 집약적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기술 고도화로 인해 채굴 생태계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출시 초기에는 대량의 비디오 메모리가 필요하여 일반 그래픽 카드가 생태계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이미 아식이 대중화되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트캐시는 이더리움과 함께 GPU 마이닝 붐을 일으킨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에코해시 알고리즘은 엔비디아의 쿠다 아키텍처 연산 효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GTX 시리즈들이 상당히 주력 모델이었습니다. AMD 계열은 상대적으로 해시가 덜 나와서 이더리움 채굴을 하다가 제트캐시 채굴로 전환하는 멀티플 유저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2018년도 5월에 세계 최대 채굴기 기업인 비트메인에서 에퀘시 전용 아식인 Z9 미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Z9 미니는 그래픽카드 약 15대 분량의 해시파워를 단 300W 전력을 뽑아내면서 GPU 채굴자들에게 충격을 빠뜨렸습니다. 이후 정식 모델인 Z9이 출시가 되고 이 기점으로 전세계 제트캐시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수십 배 폭등을 했고 난이도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면서 GPU 채굴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강제 퇴출되었습니다. 당시 하드포크를 통해 아식을 차단해달라는 GPU 커뮤니티 요구가 거셌으나 개발사인 ECC 네트워크 강화 보완을 이유로 아식을 수용을 했습니다.
현재 Zcash 채굴은 전용 아식 장비 없이는 단 1초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트메인과 이노실리콘 등이 시장을 양분하며 고집적 반도체 공정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Zcash 장비의 세대별 진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Z9 미니가 출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2019년도 Z11, 2020년도에 Z50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Z50 프로 모델까지 나오고 진 모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노실리콘에서는 비트메인의 독주를 막기 위해 출시된 대항마로 A9 플러스 모델들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채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3년 전에 단종되었던 Z15 프로 모델이 재출시가 되면서 아주 좋은 수익성을 내고 있습니다. Zcash의 반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Zcash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벤치마킹했으나 블록 타임이 짧아 보상 주기와 수량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2016년 10월에 초기 블록 보상은 12.5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1차 반감기를 맞아서 블록 보상은 6.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차 반감기인 2024년 11월에 블록 보상이 3.125개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죠. 2028년 11월에는 또 반감기가 적용되어 블록 보상이 약 1.5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트코인과 Zcash는 소스 뿌리는 같지만 채굴과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 반복, 연산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연산의 구조가 단순하여 아식 칩을 설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Zcash는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해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하는 스토리지 집약적인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Zcash용 아식은 비트코인 채굴기보다 내부 메모리 컨트롤러와 다이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정밀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기로 Zcash를 채굴할 수 없으며 Zcash 채굴기로 역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설립자의 보상 유무도 다른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기에 채굴한 물량 외에는 시스템적으로 개발자나 재단에 강제적으로 할당되는 채굴 보상은 0입니다. 완전히 공평한 방식이죠. Zcash는 초기 4년 동안 채굴된 보상의 20%를 창립자, 투자자, 개발사에게 강제 배분하는 설립자 보상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커뮤니티에서 중앙 집중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 반발로 인해 개발진 보상이 없는 카피본인 호라이즌이나 라이트코인 등으로 채굴자들이 이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구조가 완전히 개편이 되었습니다. Zcash 채굴의 변수는 크로스링크 업데이트를 통한 하이브리드 채굴을 전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영원히 100% 작업증명 채굴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Zcash는 환경적 압박과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이더리움처럼 지분증명 요소를 섞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채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100% 채굴량이 채굴자들에게 같지만 하이브리드 채굴로 전환이 되면 블록 보상의 상당 부분인 약 30%에서 50% 정도가 Zcash를 스테이킹한 유저들에게 배분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단순히 채굴 가 나와서 수익이 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가스파라든지 혹은 수익이 안 나는 채굴기처럼 잊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Zcash를 조금 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채산성이 깨지거나 퇴출될 코인은 아닌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코인이 나오고 이 코인이 채굴하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코인의 기술이라든지 코인의 대단한 정보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본인이 직접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TV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는 게 다 정답이 아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할 수 있는 게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면 100%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버텨내신 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채굴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